안녕하세요. 이연한 농원의 난장터 두 번째. 오늘은 제가 요즘 좀 유행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온시디움, 그 미니 타입이죠. 향이 있고, 이제 우리가 보통 프라그런스, 환타지아, 향천 이런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할 거는 이름이 좀 길어요. 온시디움, 미사키, 오브리 오니유.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할 건데, 그 전에, 지난번에 저희가 원더랜드 방송할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호응해 주셔갖고 주문해 주셔서 수백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리하면서 저희가 느낀 점하고 그거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주문해 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문자를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전화를 주시지 않고 전부 다 이렇게 문자로만 주셔서 너무너무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막상 제가 해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하루에 제가 문자 댓글을 달잖아요. 이렇게 문자 주문 뚝뚝뚝 들어오는데, 이게 문자가 이제 100건이 들어와서 100분이 이렇게 주문을 하면 한 번 답변할 때마다 또 이렇게 뒤로 밀리고 막 밀려갖고 헷갈려요. 그래서 저희가 뭐 첫 번째 주문하면 무슨 고객 1번 순서대로 이렇게 잘라서 1번 1차 100명, 2차 3차 이렇게 해서 나눠서 안 헷갈리게 하는데도 문자가요, 전 처음 알았어요. 하루에 500건 이상 보내니까 스팸이라고 차단을 하더라고요. 혹시 이 사람들이 스팸 메일 막 보내갖고 사기치시던가 아니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건지 통신사에서 문자가 띵동 오는 거예요. 하루에 500건 이상은 문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이 없어, 그러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분명히 순차적으로 하니 절대 문자를 확인 안 해서 왜 이러지? 답변이 안 오지? 하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루에 500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자로 주시는 분들 주시니까 일이 훨씬 더 수월해져요. 근데 저희가 해보니 하루에 100분 정도의 문자 보내고 답변 드리고 뭐 계좌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하는데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밤을 새고 그런 건 상관없는데 그 정도 걸리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좋고, 또 하나는 문자 주셨을 때 입금했다고 문자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는데 훨씬 더 빠르니까 그런 문자 주시면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발송을 하잖아요. 발송하면 저희가 송장 번호를 일일이,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송장 번호를 다 못 하는데, 혹시라도 언제쯤 발송한다 그랬는데 왜 안 오지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주시면 저희가 송장 번호 찍어 드리면 네이버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저희가 우체국 택배를 하잖아요. 그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보시고, 자 보세요, 여기다가 우체국 택배 조회라고 딱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제가 송장 번호를 다 일일이 못 따라드리는데, 혹시라도 물건이 분명히 도착할 때 됐는데 그런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송장 번호 보내드리면 여기다 이렇게 조회해서 번호 누르고 딱 조회하면 이게 송장 번호 입력, 그래서 그 번호 누르면 언제쯤 도착하는지 그런 거 자세하게 나오니까 덜 궁금하실 거고요. 그리고 포장은 지금이 이제 날씨가 영하 2도, 3도, 때로는 1도 정도 왔다 갔다 해갖고 저희가 포장을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인터넷 주문 들어와서 포장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고, 또 문자 주문만 저희가 따로 담당을 하는데 2~3명이 붙어서 해도 하루에 포장을 3번, 4번 하고 핫팩 넣고 또 다시 점검하고 하다 보니까 50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300분이 주문하시면 하루에 50건씩 처리한다고 치면 몇 개죠? 5, 6에 30. 거의 일주일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은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배송 안 하려고요. 전에는 우체국 택배가 무조건 다음날 들어갔는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그 택배 물량이 많아서 그런지 이틀, 3일 걸리는 경우 있어요. 그럼 저희가 핫팩이 16시간짜리를 넣는데 너도 자칫하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주말에 끼게 되면. 그래서 목요일까지만 해서 4일 배송하기 때문에 배송이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저희가 오늘 할 거. 온시듬 미사키 트윙클 오브리 온니유. 근데 저는 뭐 줄여서 그냥 온니유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온니유? 그거 뭐예요? 오직 너만은, 당신만은. 그죠? 오직 당신만은 그런 아주 매력적인, 그리고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품종이고, 요거 잠시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가격은 저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번에는요, 좀 가격이 나가는 친구예요. 꽃대는 상당히 많죠. 보통 평균 저희가 보낼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근데 제가 보는 건 9대에서 10대 정도 사이 평균 갈 것 같아요. 대수가 다 똑같진 않으니까 갈 거고, 가격대는 하나 주문할 때는 3만 원, 2개 주문하면 5만 원. 그렇게 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얘가 어떤 품종으로 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피면 이렇게 변합니다. 네, 이렇게 변하는데, 첫 번째 향은 약간 달달한 허니 향 같은 향이 나요. 그리고 번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전체적으로 번지고, 두 번째 특징이 일반적으로 요거 비슷한 애들 있잖아요. 우리 상품 중에 보통 우리가 트윙클이라는 품종들이 있죠. 그 트윙클이라는 품종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품종은요, 온시디움 트윙클이라는 품종이 있고요. 트윙클은 또 두 가지가 교배해서 나왔어요. 온시디움 중에서 체로포름인가 뭐 이런 친구가 있어요. 걔는 좀 어떤 스타일이냐면 일반적인 소형종 온시인데, 하여튼 여기 사진으로 좀 나갈 거예요. 나가는데 그거하고 온시디움 스토아 아늄이라는 품종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미니 타입이에요. 우리가 향천이나 뭐 이런 애들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이런 걸로 통틀어서 전부 다 온시디움 트윙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라마냥, 황조롱이, 향천, 뭐 가지각색의 이름을 붙여서 나가죠. 애들도. 그래서 이 온시디움 트윙클하고 오브리자툼이라는 품종이 있어요. 원종은 좀 이렇게 거의 얘랑 흡사하게 생겼어요. 모양은 그거랑 흡사하게 생겼는데 좀 단단하게 생긴 꽃이에요. 노랗게 생겨서. 그 둘이서 교배를 해서 나왔더니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반적인 온시디움 트윙클은요, 꽃이 피면 오래 걸리죠. 이렇게 얘도 오래 걸려요. 오래 가다가 요렇게 땡글땡글하게 터지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데도 한 달 이상 걸려요. 그리고 여기서 또 피는데도 한 열흘 정도 걸릴 수도 있고 20일 걸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일반적인 온시디움 환타지아는 한 번에 필 때 확 핍니다. 확 펴서 확 쳐요. 근데 얘는 그런 일반적인 소형 온시디움이죠. 우리 환타지아라는 트윙클이라는 그런 품종보다는 꽃이 한 20일 정도 오래 가요. 대신에 꽃이 한 번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건 활짝 다 펴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이렇게 벌어지는 게 있죠. 그래서 한 송이 한 송이씩 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꽃이 좀 더 오래 간다. 그리고 거의 꽃대가 좀 길다. 근데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꽃 모양도 보면 얘는 약간 좀 이렇게 보면은 치마가 이렇게 약간 길쭉하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여기 저희 농원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이걸 보고 난인지 몰라요. 그래서 안개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같은 꽃이 이렇게 굉장히 화려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재배하고 요거는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온도는 일반적인 온시가 다 비슷해요. 근데 8도 미만은 위험해요. 8도 미만은 위험하고, 가장 적정한 온도가 15도에서 25도 정도고, 여름에 너무 햇빛이 뜨겁잖아요. 때 앞에서 나가면 안 돼요. 나가든가 햇빛이 너무 세든가 더우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병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도 이제 주근깨 같이 생기죠. 이게 온시디움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추울 때, 너무 온도가 떨어질 때 추울 때 물을 주면 온시디움은 잎이 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갈색으로 변해요. 짓물르고.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빛은 반양지, 그래서 반그늘 사이. 반그늘에서 키워도 전혀 상관없고요. 반양지에서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베란다는 조금 위험하죠. 위험하고. 그리고 개화는요, 11월 달에서 12월 달 정도에 개화를 하는데, 집이 좀 추운 집들 있죠. 좀 서늘하게 키우는 집들은 꽃은 더 많이 달리는데 좀 더 늦어져요. 1월 달이고 뭐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이게 보시면 제가 난 이제 좀 이 상태죠. 이 상태. 저희가 할 상태가 이 상태인데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받았을 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분갈이를 해야 돼요? 아니면 나무에 붙일 수 있어요? 뭐 어떻게 키워야 돼? 식재는 어때요?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직접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받으셨을 때 요 정도면 지금 요 정도 지금 요 공간들 있죠. 조금 있죠. 아직은.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내년까지 키우는 건 지장 없으니까 받아서 그대로 하시는 것도 좋아요. 내년까지. 그래서 내년 봄에는 분갈이 하시는 게 좋고. 근데 나는 받았을 때 바로 좀 큰 데로 분갈이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분갈이 하셔도 원시 계통들은 카틀리아나 이런 애들하고 틀려서 분갈이에서 약간 뿌리 같은 데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았다고 꽃이 안 피고 그러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뽑았습니다. 딱 뽑았을 때 이때 하게 돼야 돼요. 뿌리 이상 없어요. 그죠? 뿌리 이상 없습니다. 뿌리는 아주 싱싱해요. 근데 뿌리가 어때요? 피디님 볼 때? 남뿌리 치고는 많이 얇죠? 라면 보통 아무리 얇아도 라면 정도 길인데 얘는 가느다란 쌀국수보다도 좀 가늘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 특징이 있는 애들은 바크를 쓸 때 가는 바크를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뽑았더니 식재 이상이 없는데 식재는 아무래도 약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면 약간 부스리기가 있죠. 이렇게 이 정도 있죠. 그래서 저는 보면 다 털기는 뭐하고 아래쪽 털리는 부분까지만 이렇게 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이즈가 이렇게 분을 보시면 요 사이즈하고 요 사이즈 제가 요 정도 사이즈로 갈 거예요. 여기서 한 2년 정도 키울 수 있으니까 사이즈로 가면 딱 넣었을 때 요 정도죠. 그럼 지금 보면 원래 분 사이즈 내경보다 1cm 정도 큰 거예요. 근데 1cm에서 2cm니까 한 요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크면은 과히 좋지 않다는 거. 그리고 넣고 여기다가 가는 바크를 채우고, 근데 저 같으면은 이 정도 되면은 지금 여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깔망을 깔아야 될 것 같아요. 바크가. 아니면 깔망을 깔기가 좀 애매하신 분들은 이런 방법도 좋습니다. 가는 바크를 사용하라고 했지만 밑에 배수 문제라든지 깔망 깔기 애매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럼 여기다가 굵은 분 이거 있죠. 얘가 12에서 18 정도 사이즈예요. 얘를 이렇게 이 정도 깔고 이거를 넣죠.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쭉 채워주면 돼요. 다 채워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툭툭툭툭툭 치고 안에 사이사이 꾹 눌러서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헐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방으로 자라요. 촉이 워낙 많이 나와. 사방으로 자라니까 중앙에 위치하게 놓고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있고, 또 제가 어떤 분들은 선물하고 싶어갖고 이걸 분을 좀 더 예쁜 분으로 갈면 어때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심어볼게요. 시범으로. 이 정도까지는 사실 재배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나는 이런 분에서 선물하거나 이런 데서 키우고 싶다 굳이 그러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납작한 분을 이렇게 갖고 와봤어요. 이렇게 갖고 왔죠. 그럼 여기다가 이런 건 일반적인 화분 가게 가면 다 비슷한 게 다 있으니까요. 이렇게 구멍이 있죠. 밑에. 그 다음에 깔망 잘라서 이렇게 바닥에다가 깔망 이렇게 깔고요. 그 다음에 얘를 넣는데 여기를 높이가 원래 분 사이즈 높이가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낮춰야 되기 때문에 밑에 아까 털었죠. 저는 이렇게 다 털어서 뿌리를 이렇게 벌려주죠. 벌려주고 딱 중앙에 위치하게 두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바크는 6에서 9mm 말씀드렸어요. 6에서 9mm나 이게 없으면 12에서 18 정도는 쓰면 약간 물 주는 게 좀 주기가 좀 빨라질 것 같고 두 개 섞어도 괜찮고요. 6에서 9를
6에서 9죠. 6에서 9를 공간에다가 이거 분을 아까는 2cm만 더 큰 걸로 하라는데 이렇게 큰 분으로 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다행히 분이 좀 낮잖아요. 낮기 때문에 그래도 배수가 잘 돼서 그래도 여기서 이 정도까지는 재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그리고 이렇게 채웠죠. 채운 다음에 다져줘요. 이렇게 누르니까 쑥쑥 들어가네요.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채우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제가 다 해봤습니다. 자, 어때요, 느낌이? 자, 한번 올려볼까요? 자, 이 정도면은 그래도 풍성해 보이지 않아요? 그죠? 선물 하나 해도 괜찮고. 이 정도에서 이제 이게 이렇게 지금 꽃핀 것처럼 만개하면 정말 이쁘겠죠. 그죠? 요렇게 하셔도 괜찮다는 거. 제가 이렇게 해서 심어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물 관리죠. 지금 물 관리가 되게 헷갈릴 수 있는 철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은 나는 베란다가 따뜻해갖고 베란다에서 키워. 이런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우리 집은 저 실내에서 키워요. 그러면 실내에서 키우면 아무래도 보일러를 떼니까 좀 빨리 건조해지죠. 그죠? 건조해지기 때문에 물이 조조조조 마르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기본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하지만 물을 줬을 때 어느 정도 겨울철에는 좀 마르고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베란다에서도 키워서 온도가 한 8도, 10도 정도 되시는 분들은 열흘이라도 안 마를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물 안 주셔도 되는데 문제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꽃이 이런 온시디움하고 이런 이렇게 가는 밖으로 서 있는 애들도 과습되면 좀 위험해요. 근데 가정에서는 이렇게 키우면 꽃이 자꾸 떨어져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대로 플라스틱 통에다 놓고 큰 케이스 있죠? 큰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막혀 있는 데다 이렇게 넣어놓고 보면 여기 수분이 형성이 되니까 물이 조금 마르더라도 식물이 꽃이 떨어지고 그러는 게 없어요. 중간에 까먹고 그런 거 없고. 제가, 저걸 얘기 안 했구나. 저한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이거를 꽃대가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 부분을 자르면 가지가 더 많이 친다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자르면 되게 보기 흉해요. 물론 배송도 중에 하나 정도 두 개 꺾일 수 있죠. 꺾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자른다. 그것 때문에 절대 그러지 않아요. 자, 보시면 가지가 지금 이렇게 많이 쳐져 있죠. 이렇게. 이거 가지 쳐져 있죠. 가지가 더 많이 쳐지려면 온도를 가정에서는 좀 어렵죠. 서늘하니까 한 15도 정도, 20도 안 넘어가게 계속 꾸준히 끌고 나가면 송이가 더 달려요. 가지가. 근데 처음에 보면 이렇게 가지가 퍼지기 전엔 일자로 이렇게 쭉 하나 올라와요. 그 사람들이 올라왔을 때 누군가가 그걸 자르면 퍼진다고 그랬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면 가지가 생겨요. 근데 그거를 굳이 잘라서 물론 자르면 영양분이 위쪽으로 못 가니까 밑에 가지가 처지는데 굉장히 보기 안 좋죠. 이 꽃의 매력은요, 그냥 이렇게 단단하게 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끝에 핀 게 산들산들 흔들려고 이렇게 처지는 게 매력이에요. 얘를 뭐 또 지주를 이렇게 다 일일이 이렇게 잡는 것도 되게 웃기잖아요. 그죠? 이게 매력인데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싹둑 잘라갖고 여기가 없으면 얼마나 보기 흉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절대 가지가 안 친다고 꽃대 자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가지는 핍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분 있어요. 지난번에 그 향천도 그렇고 왔는데 꽃이 몽골에서 계속 몽골이래. 이거 어떻게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까먹는다 그런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너무 건조하든가 아니면 그 히터바람이 있죠. 그런 거 집속소여 갖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점점 노래지잖아요. 노래지는데 노래지지 않고 어떻게 되죠? 그냥 누렇게 돼서 떨어져요. 그건 문제 있는 거지만 계속 이렇게 있는 거는 이렇게 해서 꽃 피는 데 동안 시간이 많이 걸린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마지막 말씀드리는 거는 이 품종에 대해서 정확한 이름은, 이거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온시듬 미사키 트윙클 오브리 오니유인데 그냥 저희가 오니유라고 부르고, 국내에서는 꽃이 처음 폈을 때 팝콘이 옥수수가 노랗잖아요. 그래서 빵 노란색을 뻥 터트리면 어떻게 돼요? 약간 베이지색으로 변하죠. 그렇게 변해요. 그래서 팝콘이라는 국내에서 이름을 한 분이 지어서 그렇게 유통은 되는데, 이거를 무슨 다른 이름으로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아니고 요거 저 믿고 얘의 이름은 오니유다 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팝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종류들을 우리가 온시디움 트윙클이다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오늘이 이제 방송하는 월요일이에요. 월요일날 나가면 월, 화, 수요일까지 제가 수요일까지 받아서 마감하고 그다음에 물량 파악한 다음에 빠르면 수요일부터 배송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목요일이나 수, 목 이렇게 배송할 거예요. 순차적으로 저희가 끊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너무 나 이거 빨리 못해서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어느 정도 물량은 지금 준비해 놨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네, 이상으로 오늘 난장터 두 번째를 찍었고, 많은 성원해 주시면 많이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